제가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더 그 페이스북에 제공하는 공짜, 그러니까 자기 가입자끼리의 공짜 전화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그 동영상 파일이나 문서 파일을 서로 주고받게 하고 그룹 대화방에서 서로 이렇게 채팅처럼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회의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그다음에 또 부재중 할 때는 부재중 이렇게 원하면 이제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부재중 그 영상이나 이게 그 어떤 메시지를 갖다 부재중으로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외부 전화하고 연결을 시켜서 외부 이제 그 자기 가입자가 아닌 스마트폰, 그다음에 어떤 가입자가 아닌 집의 유선 전화하고 연결시켜서 할 때는 요금을 따로 부과하는 안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이제 하셔가지고 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구체적인 설명까지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거를 애플하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윈도우에 여기 깔려 있으니까 앱처럼 해서 거기 쇼핑도 만들고 다양하게 한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것도 하셨습니다. 제 아이디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아이디어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회사, 다자 회사 간에, 가령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유튜브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또 옥션이나 다자 회사 간에 서로 연결해서 동일한 앱을 스마트폰에 탑재하거나 또는 여기 그 데스크탑에 탑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나 그 앱 이쪽에서 통용되고 저쪽에서 통용되고 하는 공동 인터넷 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완전히 공짜 전화가 되는 거거든요. 데스크탑에서도 스마트폰 안에서도 그 앱 안에서는 일종의 채팅 서비스처럼 여기 기존의 스마트폰은 이렇게 그 1대1밖에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아니 유선 전화를 좀 이렇게 개선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다자간의 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오디오뿐만 아니라 영상 통화까지 스크린 이렇게 영상 스크린에 액정에 표시가 되고요. 다자간에 이렇게 통신할 수 있게 한 그런 스마트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유선 전화도 그렇게 만들으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고요. 앞으로 TV 컴퓨터하고 TV 결합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전화도 제가 TV 인터넷 전화처럼 해서 가입자끼리 공짜 전화를 주자. 그리고 이제 많이 가입자를 유치하면 그래서 쇼핑도 유치하거나 퀵 서비스, 뭐 세탁 서비스, 또 슈퍼 배달, 각종 여러 가지 화환 서비스 이런 그 부가적인 기업체를 운영해가 거기서 수익을 얻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광고도 유치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TV 결합 속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거기서 역시 이게 어떻게 케이블 TV 회사다 그러면 여러 회사와 연결해가지고 그냥 공짜 전화 줘도 되고요. 아니면 자기 회사의 가입자들만 공짜 전화를 사용하고 외부 전화를 할 때는 외부 전화 뭐 스마트폰이다, 외부 전화, 유선 전화 등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다음에 그 컴퓨터와 TV의 결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 방식으로 해서 컴퓨터 속도가 이제 앞으로 게임까지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속도가 컴퓨터가 결합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방식이 어떤 그거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동영상도 구글 TV를 봤는데 몇 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상업적인 가치는 없어 보였습니다. 삼성에서 내놨는데 그냥 그 TV 방송과 인터넷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게 방송을 켜면 이제 케이블 TV다, 위성 TV다, IPTV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초기 화면이 딱 뜨고 방송 300개가 현재 300개 채널에다 그러면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쭈르르르 이렇게 나오는 그 시간에 방송되는 거.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서브로 지난 방송, 무료, 유료 다운로드,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컨텐츠 같은 것도 무료 또는 유료 다운로드 또는 소비자 그 동영상,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소비자 동영상을 키우고 또는 그 소비자가 가입자가 소비자를 많이 구독자가 많았을 때 거기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를 같이 만들어서 그래서 광고 유치하다 보니 상품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정보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홈쇼핑이 되거든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광고 유치해서 수익도 나누고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SKT의 BTV나 어떤 데서도 LG나 아니면 어떤 데서도 KT나 이런 데서도 제 아이디어를 함부로 사용하시거나 애플에서도 삼성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방송, 컴퓨터와 TV의 결합 속에서 이 방송한 방송들은 놔두고 인터넷을 클릭을 하면 유튜브로 넘어가거나 거기 뭐 써 있겠죠. 유튜브 뭐 네이버 주요 쓰는 이런 뱅킹 이렇게 해서 주로 넘어가고 그것을 통제하는 기기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해서 TV에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내가 그 키보드로 조작할 수 있는 물론 언어로도 됩니다만 그런 중앙 통제 장치 만드시고 여기다가 현관문 비디오, CCTV, 또 스마트폰도 여기 가입 등록이 되고 이를 통해서 외부에 있을지라도 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체 전파나 인터넷을 통해서 기기를 집안에 있는 조명을 또는 보일러를 냉장고를 뭐 이렇게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가스불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 있고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 키보드 간단한 방식으로 리모컨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음성 인식 이런 그것은 또 따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 TV의 결합이다 보니까 키보드를 쳐야 되거나 음성으로 얘기를 하고 두 가지가 다 돼야 되고 그래서 노트북 방식의 작은 이런 기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 컴퓨터에다가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다는 방안, 그 다음에 이렇게 컴퓨터와 TV의 결합에서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다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차 안에 싣고 다는 무선 TV도 컴퓨터와 TV의 결합이 되고 거기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중에 그 뭐냐면은 현재 그 지금 AM, FM 라디오처럼 여러 개의 채널을 한꺼번에 시청하거나 이렇게 그러면 이게 송수신 신호를 전파 송수신기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되겠죠. 통신칩이 여러 개 있거나 뭐 통신칩 하나가 여러 개를 잡거나 그래서 라디오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전파를 갖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무선 CCTV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나의 전파라도 그 안에 스마트폰 100대 있다고 생각. 그러면 각각 스마트폰 SK에서 스마트폰 같은 방 안에 동일한 회사 거라도 각각 전화번호 올리죠. 그런 것처럼 스마트폰 안에 같은 전파를 할지라도 주파수 송수신기가 많아지면은 안에서 100대 전화가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전파 통로, 전파 정보 도로 정보를 그렇죠. 무선 전파를 이렇게 같은 전파라도 그 안에서 신호를 각각 틀리게 우리가 SK 회사라도 각각 틀리게 다 통화하지 않습니까? 수백만 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식으로 해서 같은 전파라 할지라도 이렇게 여러 개 주파수 송수신기를 많이 달아서 이걸로 정보를 이용하는 이런 정보 도로로 정보 통신 통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호가 되게 빨리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무선 TV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지 암호 방진 그 스마트폰 호출 번호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 무선 TV 안에는 무선 TV나 아니면 블랙박스 아니면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또 다른 영상 송수신 장치를 통해서 워키토키 방식으로 기존의 어떤 중개 서비스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체 전파 방식으로 통신하는 이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통신을 할 수 있게 하자. 첫째는 유선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하자. 또는 무선으로 이 두 가지 방안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선전화, 무선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컴퓨터 두 개를 이렇게 서로 통신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사용하거나 회사 작은 사무실에 5대 있다면 5개를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서로 유선 방식으로 통신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앱을 이제 깔아져 있으면은 그 앱을 통해서 서로 간에 동영상 파일과 문서 파일을 주고 서로 간에 화면을 보면서 여기서 프레젠테이션도 가능하고요. 화면 공유 기능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그렇게 만듭니다. 거기 안에서 문자 서비스 아니면 영상 통화를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앱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실에 이렇게 컴퓨터가 100대 있다 할지라도 1000대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동일한 방식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유선으로 구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무선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서로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컴퓨터끼리 이렇게 주파수 송수신기가 있어서 서로 워키토키처럼 통신한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정보를 왔다 갔다 통신 도로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여러 개 수신하는 방법과 AM, FM 라디오처럼 같은 전파를 할지라도 스마트폰 100대가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해서 각각 틀린 번호로 이렇게 왔을 때 스마트 주파수 송수신기가 따로 있어서 그를 통해서 정보의 도로, 정보 입출력 선을 이렇게 통신사를 많이 해서 정보 처리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컴퓨터에 달거나 컴퓨터 TV에 결합해서도 또는 무선 TV, 차량에 달는 무선 TV에서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다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V 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CCTV다. 스마트폰 카메라다. 컴퓨터 TV 결합 안에서도 카메라 탑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동영상 우리가 이렇게 노래 부를 때 나를 인식을 하거나 내가 동영상을 갖다 이렇게 동영상 전화를 하거나 할 때도 카메라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TV 안에 이 카메라를 탑재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의 각도, 여기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 안에 카메라 렌즈가 여러 개가 있어 각도별로 동시에 찍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TV 안에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각도별로 해서 카메라를 여러 개 다는 그런 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CCTV에서도 그렇고 이 각도별로 여러 개 그 안에 있는 렌즈들은 카메라 렌즈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뭐 조명 같은 거 제가 조명 갈 때도 말씀 차량 전조등이다, 비행체 전조등이다. 그럼 그 안에 램프가 왔다 갔다 조절할 수 있다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각도별로 이렇게 각각 램프가 움직여서 그것을 방향을 갖다가 비칠 수 있다고. 그 안에서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도 아니요 그 이하로도 가능하고요.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서 모든 카메라 구조, 영상 감시장, 군의 영상 감시 장비, CCTV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TV 안에 있는 카메라, 또 무선 TV 안에 카메라, 모든 형태 카메라는 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 이해가 가시죠? 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인식을 한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CCTV다 그러면 그 CCTV 차량에 싣고 다니는 게 카메라다 그러면 이 뒤편까지 이제 렌즈를 달아가지고 360도를 동시에 촬영한다거나 또는 공중까지도 촬영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헬기나 아니면 비행체 속에서 비행체에서는 360도를 동시에 커버하면서 밑에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360도 이상 360도 카메라, 360도 안테나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안테나도 각도별로 찍으면 되죠. 그래서 하나의 화면을 통합하거나 각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이렇게 영상 청와대다 그러면 영상 감시 장비 만들 때 망원 카메라가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각도별로 가로 세로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동시에 하늘을 찍고요. 유튜브 방식으로 화면을 통합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상 조짐과 평상시에 있는 조짐을 비교해서 데이터 처리해가지고 이상 조짐이 있는 것은 비상벨이 울려서 영상 감시가 항상 사람이 담당하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상벨 울려서 볼 수 있습니다. 공공 CCTV에서도 또 홈캠이나 집안에 있는 CCTV에서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평상시의 상황과 또는 비상시의 상황, 싸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되겠죠. 소란이 일어나는데 이런 비상시의 상황은 그래서 CCTV가 그때 비상벨이 울리고 어떤 공공 CCTV를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YTN인가 어딘가 그걸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 기술을 무단으로 갖다 쓰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의 영상 감시 장비도 이렇게 만약에 쓰셨다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각도별로 보고 CCTV처럼 망원 카메라를 운영을 하면서 영상 감시 장비로 해서 하늘을 이렇게 공항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드론 같은 거는 비정상적인 것이 나타나는 비상벨을 울리고 요격하는
그런 방식이 되고요. 그것도 전 세계로 수천 조 번의 수백 조는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각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 좌표를 인식을 해서 하는 겁니다. 드론 같은 게 나타나면 전파를 갖다가 여러 개 싸가지고 그 이동 방향과 속도 예측 지점에 의해서 요격하는 방식과 아니면은 거기서 그 물체의 크기별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지금 크기가 이 정도 있다 그러면 크기별로 해서 거리를 분석하는 방법 또는 어떤 가령 뭐 이렇게 뭐 택시다 그러면 같은 택시 회사의 차량이 여러 가지 있다가 뭐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위치 서비스를 서로 공유해서 서로 위치를 파악하는 뭐 드론 같은 것도 100대다 그러면 서로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위치 서비스를 서로 어디 위치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군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가는데 뭐 그 도로에 뭐 장갑 차렸는데 차량이 주르르 서 있고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워키토키 방식으로 이렇게 공유 프로그램을 탑재를 갖고 있어서 뭐 이렇게 차에다 장착을 안 하더라도 갖고 다니는 애들은 상관없잖아요.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공동으로 주파수가 있고 공동으로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처럼 청취할 주파수가 있고 자체적으로 서로 스마트폰끼리 번호를 따라서 이렇게 송수신 그 번호를 따라서 통신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중간에 어떤 중계 기지가 하나가 갖고 다니는 중계 기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선 전파를 중계하는. 그럼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듣게끔 해가지고 앞에 차량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딱 찍었다 그러면 그거를 뒤에 차량 뭐 이렇게 200대, 100대 이렇게 동시에 그 상황이 전파되어서 앞에 영상을 보면서 상황을 인식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마이크 스피커로 얘기를 해주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령 뭐 이렇게 CCTV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놀이동산이다 그러면 놀이동산이다 CCTV다 또는 회사에 서로 층수가 다 떨어져 있다 그러면 동시에 그것을 얘기를 할 수 있고 같은 층만 얘기를 할 수 있고 같은 하나의 사무실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CCTV를 만드시고 이런 방송 시스템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디오가 될 수도 있고 영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영상을 전송할 수 있고 사무실에 20층, 40층짜리 빌딩이 있다. 그럼 40층 전체에 전달할 수 있는 것 또는 특정 33층만 딱 전달해주는 33층에 있는 어떤 부서만 딱 전달할 수 있는 것 이런 시스템을 갖추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CCTV를 통해서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져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CCTV나 블랙박스 차량의 블랙박스에다가 통신 기능을 담아서 그걸로 이렇게 자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전송이 돼요. 또 다른 영상 기기도 괜찮고요. 워키토키 방식으로. 그래서 그 차량을 부술 때 그래서 촬영을 해서 삐삐삐 경고 울려주면서 이쪽 스마트폰으로 보내주고 112 신고를 할 수 있게 사진 동영상을 찍고 내가 마이크 스피커로 이렇게 경고해주는 그런 거 말씀을 드렸고요. 블랙박스 같은 거 차량에 이렇게 차다 보면 빵빵 거리는 걸로 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마이크 스피커 경찰 타고 다니는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해서 블랙박스에 하든지 아니면 거기 그 차량에 탑재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제품으로 만드시든지 내비게이션 하든지 그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블랙박스에서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위부에 확성기처럼 해서 얘기를 해줘서 잘 비킬 수 있게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 안에도 제가 이렇게 확성기를 둬가지고 스마트폰 안에서도 그것을 노래방 기능을 준다든지 제가 스피커하고 확성기의 결합을 말씀을 드렸었죠. 스피커하고 확성기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볼륨을 키울 수 있다. 보통 아니면 마이크하고 확성기의 결합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마을 이장님이 하나 마이크로 얘기를 하면 확성기 100개에서 얘기를 군에서도 확성기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마트폰에 확성기 방식으로 소리를 키워서 물론 음질이 깨끗해야 되겠죠. 노래방 기능을 주거나 마이크 스피커와 어떤 확성기의 결합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확성기에서 다시 재확성해 준다는 거죠. 그와 같은 기술 구조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마이크와 확성기의 결합, 확성기를 사실상 달아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성할 수 있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스마트폰과 어떤 이 CCTV와의 통신이 서로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첫째는 유선으로 통신되는 게 뭔가 가정에 있는 중앙 기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를 통해서 스마트폰이 이걸 인터넷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인터넷 그 통신으로 아니면 가까이 있으면 자체 전파 방식으로 이 CCTV하고 나오는 것을 블랙박스처럼 나한테 전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무슨 마이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이크 스피커로 얘기를 해준대. 그럼 현관문 비디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블랙박스처럼. 그래서 인터넷 통신을 인터넷 전파를 사용하는 방법, 자체 전파를 워키토키처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CCTV도 사람이 출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 출입하면 나한테 사진 동영상을 보내주고 112에 신고하거나 침입하려 한다 그러면 방문자다 그러면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방문자하고 현관문 CCTV 이런 CCTV하고 이렇게 통해서 마이크 스피커로 경고해 줄 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쌍방향 통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령 블랙박스에서 그 사람에게 그 차량 가까이서 얘기를 해주면 나도 얘기를 하거나 CCTV에서 앞에서 얘기를 하면 나도 얘기를 동시에 쌍방향으로 현관문 비디오 안에서 얘기를 해주면 인터넷 통신을 통하든지 아니면 그냥 자체 방식으로 쌍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카메라 간에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워키토키 방식의 카메라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워키토키 방식의 카메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카메라는 전 세계로 수천 조 번에 수백 조 번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서 카메라 찍습니다. 무슨 이런 CCTV, 홈캠이나 CCTV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군에 있는 고성능 망원 감시망, 망원경, 기타 모든 것. 그 다음에 현미경 구조도 전자식 현미경이든 기계식 현미경이도 이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합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이렇게 아니면 반도체 안에서도 신호가 이동하는 이동 경로를 정해주거나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저장되는 지점 또는 일할 수 있는 지점을 정해줍니다. 그때 통신선이 제가 유선전화 방안에 100대 있고 무선전화 100대 있는 것처럼 해서 유무선 통합이 있을 수 있고요. 유선이나 무선으로 반도체나 어떤 저장기기에 정보 이동 경로와 저장하는 위치, 일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통신선이 많아지면 동영상을 100개를 하나의 동영상을 100개나 1000개로 쪼개서 작은 단위로 쪼개서 각각의 통신선이 널널하니까 이게 그쪽 목표지에 도달한 도로가 많아지니까 한 군데 도로 정체를 보통 도로가 정보통신도로가 하나밖에 없으면 대용량의 정보를 보내면 발열이 일어나잖아요. 속도도 늦고 작게 쪼개서 그냥 여러 군데서 저장하고 여러 군데서 일 처리하고 이동 경로를 다른 도로를 다 타면 되니까요. 그래서 통신선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CPU, GPU,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저장 장치, SSD, MLCC 기술 모든 것에도 앞으로 이런 기술이 사용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통신칩에서도 차량용 통신칩이든 통신칩에서도 차량용 반도체에서도 양같이 사용할 것이다. 다른 컴퓨터, TV 안에서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로봇 안에서도 컴퓨터 좌표, TV 이런 데서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자신을 인식하고 모든 신호를 이동 경로를 결정해주고 저장과 어떤 일 처리하는 것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자기 몸체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갖고 인식을 해서 컴퓨터, TV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보를 갖다가 송수신 이동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각각의 정기적인 힘을 틀리게 로봇 같은데 줘가지고 로봇이 사람처럼 구체적인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모든 힘이 똑같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또 오른쪽으로 힘을 많이 주거나 부분적으로 힘을 많이 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도 힘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동작이 있어야 되겠죠. 앞으로 뒤로 가는데 앞으로 힘을 내는 사람은 없어요. 뒤로 가는 힘을 좀 더 많이 실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모든 로봇도 이것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각각의 부분적인 부위별로 부분별로 각각 틀린 정기적인 힘을 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좌우의 회전이다 그러면 비행체에서는 이제 석유 방식이나 프로펠러 이렇게 정기적인 방식은 프로펠러를 조금 화목날 연료를 펠럿이라는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탄다. 적게 넣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석유 같은 것도 이렇게 데이터 방식, 석유나 수소, 산소 이런 데이터 방식,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속도를 낼 때 이 정도면 이 정도 연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프로펠러를 돌린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연료 양을 통제해서 그럼 연료도 효율적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속도를 결정하고 프로펠러 회전수를 결정합니다. 좌우에 틀린 회전수를 좀 오른쪽으로 힘을 많이 줍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벼운 프로펠러는 이렇게, 가벼운 프로펠러 아래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위로 올릴 때 이런 식으로 가벼운 프로펠러를 둘 수 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에서 이걸 사용하셨는데 제 기술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어떤 그 배터리 격벽 시스템과 냉난방 시스템도 같이 하셨어요. 겨울에 이제 출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열을 뺏기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해질 구조라 보니까 리튬이온이 그래서 좀 얼어요. 이렇게 전해질이. 그래서 리튬이온이 빠르게 왔다 갔다. 그래서 출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동 배터리였다고도 이렇게 이런 기존 구동 배터리 이런 배터리였다고도 케이스를 하나 더 얇게 더 보강을 하거나 겹벽 시스템을 동원해 가지고 외부의 충격 이런 침수로부터 보호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사람처럼 뭐 더울 때는 냉방, 그다음에 추울 때는 난방을 통해서 이런 외부 환경 영향을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자고 했는데 현대 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YTN에서 쓰시더니 이것을 다 제 기술입니다. 삼성페이는 무선 전파 방식으로 해서 워키토키 방식으로 서로 파행한테 여러 개의 전파를 쏜다. 약간 분목 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의지하는 서로 간에 전파 간섭만 없으면 의지하는 현상을 통해 멀리 보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드론 100대다 조종할 때,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 안고 방식, 호출번호, 뭐 다른 적군이 우리 드론을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현대 삼성페이에서 현관문 하는데 비밀번호를 넣는 방법을 하더라고요. 차량을 열 때도 이 비밀번호 방식으로 해서 통신을 전파를 통해 쏴서 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플라스틱 창문도 뭐 이렇게 제가 여기서 했더니 YTN에서 이렇게 그 플라스틱 창문 나오고 뭐 서울시에는 유리창과도 그래 비상벨 시스템을 나오더라고요. 비상벨 시스템이 제 건데 이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정보통신보호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어떤 고위직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해당된다.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형사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을 침범방치 맞다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모든 동영상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어떤 업체를 겨냥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동영상마다 제 모든 기술을으로 도둑질해서 상업행위에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동영상을 보시면 전부 다 그것이 해당되게 이런 발언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몇천 개 동영상이 이 발언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도 인터넷 전화를 출시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곧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인 가입자끼리는 공짜 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외부 전화, 외부 어떤 그 스마트폰 외부 집에 있는 유선 전화로 통신할 때는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실상 인터넷 전화나 그것을 SNS 서로 간에 문자나 채팅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유튜브에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다른 회사하고 연결할 수도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옥션 같은 데도 1000만 가입자라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도 거기서도 서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럼 국제전화면 그렇죠. 국제전화면 뭐 이렇게 알리 같은 데하고 옥션하고 결합한다든지 이렇게 국제전화도 그를 통해서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셔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건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 안에서 그 어떤 부재 중에 영상 메시지를 남긴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부재 중에라도 영상 파일과 문서 파일을 올릴 수 있다든지 또 여러 명 스마트폰 혼자만 가능하잖아요. 여러 명 이렇게 채팅하듯이 이렇게 다자간 통화가 가능하고요.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집에 있는 유선 전화라도 여러 명이 서로 영상 통화라든지 음성 통화를 여러 명이서 통신할 수 있게 한
문자 통화까지. 이게 집에 있는 유선 전화도 문자 통화 가능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여러 명이 다자간에 영상 통화 가능하게 하고 부재중 영상 메시지 부재중 어떤 영상 부재중 이런 것들을 문자 메시지 이런 것을 문자 메시지나 이렇게 남길 때도 삐삐 방식으로 해서 긴급 호출 소리가 삐삐삐삐 위급 상황이 들린다든지 동해는 오디오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해서 긴급 호출 이런 기능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남의 기술 도덕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